캐나다의 물가 상승률은 9월에 18년 만에 최고치인 4.4%로 상승했으며 교통비, 주거지 및 식품 가격 상승이 생활비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은 휘발유를 포함한 교통지수가 9% 이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에이전시는 휘발유 가격이 지난 1년 동안 거의 33%나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주유 비용과 더불어 교통비의 주요 요인인 자동차 가격도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데이터 에이전시는 신차 가격이 작년에 비해 7.2% 상승했다고 계산합니다. 캐나다 통계청은 전 세계 반도체 칩 부족으로 공급이 제한되면서 9월 가격이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식품 가격은 3.9% 올랐습니다. 거의 모든 종류의 식품, 특히 육류 가격이 매년 9.5%씩 급등했습니다.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빠른 육류 가격 인상 속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닭고기 가격은 10%, 쇠고기 가격은 13% 이상 오르고 돼지고기 가격은 9% 이상 올랐다고 캐나다 통계청은 밝혔습니다. 지금 쇼핑객에게 안도감을 주는 유일한 부분은 지난 1년 동안 3.2% 저렴해진 채소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 수치는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거의 모든 것에 대한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더 높게 향하고 있습니다. 주로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엉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가격 상승의 위협을 일시적인 것으로 경시했습니다. 이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단기적 요인으로 인해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높은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될수록 곧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무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캐나다 중앙은행은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출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티프 맥클렘 캐나다 은행 총재는 지난주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은행의 재고를 암시하면서 공급 중단이 더 복잡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로얄 르페이지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주택 총 가격은 2021년 말까지 77만 1,500달러로 2020년 같은 시기보다 16% 더 오를 예정입니다. 이어 캐나다 부동산 시장이 4분의 3분기의 부동산 재고 부족으로 인해 둔화되었지만 가격은 여전히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부동산 회사에 따르면 2021년 3분기 캐나다 주택의 평균 비용은 75만 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작년 이맘때보다 21.4% 증가했습니다. 로얄 르페이지의 사장 겸 CEO는 유난히 바쁜 겨울 시즌으로 인해 2022년 봄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4분기 가장 비싼 주택 시장은 밴쿠버 지역으로 연말까지 126만 5천 달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토론토가 109만 3,500달러, 오타와가 738만 2천 달러, 캘거리가 57만 1,300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노스 밴쿠버가 비트코인 채굴로 인해 생성되는 연료 주거 및 상업용 건물에 난방을 공급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을 주민들의 난방에 사용하는 것은 노스 밴쿠버가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캐나다에 본사를 둔 가상화폐 채굴 업체인 민트그린과 노스 밴쿠버의 론스데일 에너지 공사가 이를 위해 협약했습니다. 에리 씨는 현재 노스 밴쿠버에 거주하는 약 15만 5천 명의 주민들에게 천연가스 보일러와 태양광 전자판 등의 클린 대체 에너지를 사용해 난방을 공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비트코인이 에너지원으로 이 리스트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에는 상당한 양의 전기가 소비되는데 콜린 설리반 민트그린 CEO는 14일 발표에서 자사의 디지털 보일러가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의 96% 이상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카르스텐 뱅 에리시 CEO는 기후변화에는 혁신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고 에리시는 환경보호에 굉장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며 민트그린과의 협정 기간 동안 천연가스 보일러와 대비해 연간 대기 중으로 유입되는 온실가스를 메가와트당 2만 미터톤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시의 온실가스 감소 목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또한 뱅은 우리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난방을 사는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계약에 들어가는 비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보건부는 올해는 생후 6개월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독감 예방주사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의료 시스템 부담은 특히 북부와 프레이저 보건국의 경우 점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과부하되고 있는 의료 시스템에 인플루엔자로 인한 추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 보건부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의료인 또는 약사에게 전화해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의 경우 이미 예방접종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와 다른 점은 약국이 유통업체에게 직접 백신을 주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전역의 약국에서 다른 때보다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독감 예방 주사를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에드리안 딕스 보건부 장관은 특히 자신과 지역사회 그리고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는 의료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니 헨리 박사도 독감 예방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난해의 낮은 인플루엔자 비율은 인플루엔자에 대한 우리의 면역력이 평소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BC주 보건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각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 방법으로 독감 백신 접종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캐나다인의 47%만이 독감 예방 접종을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 공공도서관에서 현재 프레스토 카드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직 계정이 없거나 구입하기 어려운 분은 누구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레스토 카드는 TTC에서 탭으로 운임을 충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사용 가능합니다. 선별된 토론토 공공도서관 지점에서 무료로 지급되는 카드는 수량이 지속되는 동안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5일부터 시작된 이 시책은 52개 지점에서 카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토론토 공공도서관의 사회개발 담당자인 아만다 프렌치는 이 카드는 시내의 지역 개선, 혼잡한 버스 노선, 이용권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일부 토론토 공공도서관 지점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며 토론토 공공도서관 지점은 도시 전역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객들이 쉽게 구매할 수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카드는 제인 셰퍼드, 파크데일, 파페덴포스, 엘비언, 러니메드, 블랙크릭, 메번, 웨스턴, 윌리엄 H. 스미스 등의 지점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현재까지 18,000장의 카드를 나눠주었으며 TTC가 공급하는 모든 프레스토 카드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카드를 나눠줄 예정입니다. 카드는 무료이기 때문에 $6의 비용이 면제되지만 무료 카드에 돈이 충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돈이나 먼슬리 패스를 충전해야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의 주내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으로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들만을 원한다는 발언이 있은 후 여러 격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윈저 서섹스의 새 병원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 질의응답 시간에 일어났는데요. 지난 월요일 포드 주총리는 만약 당신이 실업수당을 받으러 와서 빈둥거릴 생각이라면 다른 지역으로 가라며 일할 의지가 있는 경우 이곳으로 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온타리오의 노동력 부족에 대해 이야기한 직후에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해당 발언에 대한 반발은 곧 일어났고 현재 온타리오당 지도부들은 그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자유당 대표 스티븐 델두카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주 총리가 사용한 언어가 분열적이고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온타리오의 안드레아 후어스 NDP 대표는 포드 주 총리에게 그의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크리스틴 엘리엇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은 포드 주 총리의 발언에 대해 우리가 온타리오에 더 많은 이민자가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